네, 저는 현재 LIG 넥스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철훈입니다. 방산업계에서 이제 근무하게 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전기전자 분야에서 석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부를 하다가 원래는 이제 자동화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해서 방산업계에서 일을 하게 됐고, 오늘 발표드리게 될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과제의 실무 종가를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스피논 과제로 수행하게 된 직충돌형 소형 드론 개발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개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선된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이 시스템을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군의 정찰 타격용 복합형 드론이 어느 정도는 군에 좀 투입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무인수 대비해서 이제 무인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훨씬 더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들이 실전에서 좀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민수 분야에서는 지금 다른 업체나 저희 업체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수송용 드론이라든지 좀 더 대형화되어 있는 UAM, 사람까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어느 정도 실전 단계에 상용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 비행 시험 같은 경우에 추락을 하거나 이렇게 시행착오로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중국 같이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이 개발 인프라들이 많이 된 나라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드론 개발 역량이 있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좀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그리고 그런 실패 시행착오에 대한 좀 더 관대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IG 넥스원 최철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수직 이착륙 고정익형 공격 정찰 드론 체계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올해 8월에 완료된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이번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의 20-1차로 진행되고 있는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체계 개발에 대해서도 일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반 현황, 연구 개발 내용, 그리고 연구 개발 결과, 그리고 성과 및 발전 방향에서 저희가 신속 획득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형 드론에 대해서 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개발 목표, 개발 경과 순으로 발표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직충돌형 소형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시청을 하시면 좀 더 발표 내용의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과제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과제로 자폭 공격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고정익 공격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민군협력진흥원과 LIG 넥스원이 함께 협약을 맺고 진행되었습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은 산지가 많은 국내 지형에서의 군작전 운영을 고려하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4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수직 이륙을 수행하게 되며, 충분한 고도 상승 후 앞쪽 2개의 추진 장치가 전방으로 정렬되어 고정익 비행으로 전환됩니다. 고정익 비행 상태로 작전 지역 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체 전방에 광학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탐지된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탐지된 적군 또는 적 주요 시설에 즉각적인 타격이 필요한 경우 지상 통제 장치 운용자의 명령에 의해 비행체는 자폭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행체는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게 되며, 지속적인 영상 추적 및 종말 유도 알고리즘에 의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탐지 장치의 목표물 추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동 중인 목표물의 타격도 가능합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 비행체는 전장 1.6m, 전폭 2.6m, 무게 11.96kg으로 최대 62분까지 비행 가능하며 임무 시 시속 65에서 126km, 타격 시 시속 144km 이상의 속도로 운용 가능합니다. 비행체 내부는 비행 제어 컴퓨터를 비롯한 많은 항전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체의 두뇌인 비행 제어 컴퓨터는 수직 이착륙과 임무를 위한 회전익 및 고정익 알고리즘, 목표물 탐지를 위한 유도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광학 카메라는 13.2배, 열화상 카메라는 4배의 확대 성능을 가지며 영상 처리 장치에서 카메라의 짐벌 조작 및 목표물 추적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링크는 TC-TM 데이터 링크와 영상 데이터 링크로 구성되며 직충돌형 소형 드론의 작전 반경인 8km 이상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의 폭발물은 3단계의 폭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물 타격 시 근접 센서에 의해 최종 기폭을 수행합니다. 지상에서는 지상 데이터 링크가 지향성 안테나의 통신 링크를 유지시키고 지상 통제 장치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비행체의 정보 및 탐지 영상을 확인하고 비행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과제는 사업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설계 검토 회의, 시험 준비 검토 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0월 과제 완료 보고를 수행했습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의 개발 및 기능, 성능 검증을 위하여 19대의 비행체를 제작하고 운용 환경 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온도, 강우, 풍속 시험을 수행했으며 체계 요구 조건의 환경에서 운영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178소티 이상의 비행 시험을 통해 기체 제어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으며 3차에 걸친 전투 실험을 통하여 군 운용성 및 체계 요구 사항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11대의 비행체를 활용하여 타격 시험을 수행하고 타격 정확도를 검증하였습니다. 앞선 시험을 통하여 총 17개의 연구개발 최종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비행 속도 및 채공 시간은 최종 목표를 상회하여 기능을 만족하였습니다.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행체 개선 및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성능을 대폭 향상하여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과 함께 비행 제어 컴퓨터, 데이터 링크, 탐지 장치 등 주요 탑재 장비를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통합 비행 제어 컴퓨터와 GPS 항제밍 장치 및 사소자 안테나를 신규 개발하여 GPS 제밍에 강인한 드론 시스템을 확보하였고 직충돌형 소형 드론의 폭발 장치 중량 증대를 통해 기존 대인뿐 아니라 차량 표적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보다 탐지 능력이 향상된 탐지 장치를 적용하고 LRF를 추가하여 목표물 거리 측정 및 목표물 좌표 획득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전력화 운영을 고려하여 KCM-VP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주파수 호핑과 직접 확산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 링크 제밍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체계는 지상체를 통합하고 비행체의 휴대 운반성을 개선하여 군사작전 운용 용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LIG 넥스원 컨소시엄은 대한민국 국군에 최적화된 드론 체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신 동영상에서 좀 더 이후의 발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먼저 개발 목표는 기존에 있는 이제 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직 이착륙 고정익용 상용 드론을 기반으로 해서 군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을 개발하는 스피논 과제로 이제 민군협력진흥원차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영상 위쪽에 보시면 저기 하얀 기체가 샘코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던 듀오 드론이라는 기체인데요. 저 기체는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항공에서 이제 지형을 촬영을 하고 그 녹화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지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체였습니다. 저 기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탐지 장치와 폭발 장치를 추가하고 이제 여러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개선 포인트들을 찾아서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 결과와 개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개념입니다. 수직 이착륙을 수행을 해서 이제 고정익형으로 비행을 수행하면서 목표물을 탐지, 추적을 할 수 있고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 목표물에 대해서 공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격 명령을 이제 비행체로 송신을 해서 비행체가 45도 각도로 목표물에 다이브를 하면서 자폭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 기체입니다. 적용 연구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11개의 목표 요구사항들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17개의 세부 목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작전 운용 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m 중대급 이상의 작전 수행 능력을 위해서 8km 이상의 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물 정확도는 CP 3m 내로 들어온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속, 온도, 강우와 같은 운용 환경 조건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투 실험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개발 시제, 전투 시제를 자체 시험을 통해서 운용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1차 전투 실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듀오 드론을 가지고 이제 군에서 이런 수직 이착륙형 비행체를 운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먼저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제작된 시제품으로 1차, 2차, 3차 전투 실험을 통해서 서울군과 함께 군 운용성 측면에서 요구사항들을 검증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내용입니다. 연구개발 내용은 체계 개발, 비행체 개발, 지상체 개발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 구성은 크게 비행체와 지상체로 나누어지며, 비행체에는 폭발 장치, 그리고 탐지 장치, 그리고 고정익과 회전익을 운용할 수 있는 추진 장치와 구동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체는 크게 지상 통제 장비와 지상 안테나 트래커, 지상 데이터 링크로 구성이 되며, 지상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안테나가 지향성 안테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비행체의 GPS 좌표를 수신받아서 비행체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비행체 동체입니다. 비행체 동체는 전장 1.6m, 전폭 2.6m로 최대 무게는 11.96kg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채공 시간은 62분, 그리고 운용 속도는 35m/s까지, 그리고 운용 고도는 AGL 기준으로 500m까지로 설계되었습니다. 동체 내부 주요 구성품 배치입니다. 비행체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FCC 비행제어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항전 장비와 추력 시스템 그리고 구동 장치들이 비행체 바지 중간 쪽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 비행체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무 장비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EOIR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리고 영상 처리 장치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 링크로 지상으로 영상을 송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력과 폭발 안전 장치를 통해서 이제 자폭 공격을 할 때 폭발력을 일으키는 폭발 장치가 설계가 되어 있고, 앞쪽에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근접 신간 형태로 이제 폭발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체 동체의 이제 운반을 하기 위한 백팩형 천 케이스 설계 모양입니다. 비행체를 보시면 이제 주위 날개와 꼬리 날개, 그리고 앞쪽 임무 카트리지가 분리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패킹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패킹된 비행체 구성품들은 이제 가방으로 적재가 돼서 백팩 형태로 이제 운용자가 가방 형태로 이제 메고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장치입니다. 추진 장치는 이제 비행체를 보시면 크게 4개의 프로펠러를 통해서 수직 이착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의 양력을 이용한 고정익 비행을 할 때는 앞쪽 전방에 2개의 모터가 전방으로 틸트돼서 전방 2개의 프로펠러로 구동을 하고 후방 2개의 프로펠러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고정익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 장치입니다. 추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KD 모터를 사용했고 배터리와 변속기, 프로펠러는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 추력 장치 추력 시험 결과는 모터 한 개당 최대 추력이 6kg로 비행체의 무게인 12kg를 구동하기 위해서 4개의 프로펠러 추력을 합치면 24kg로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행체 항전 연동 아키텍처 설계 쪽입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제 EOIR 카메라 그리고 트립2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제 영상 처리 장치를 통해서 비디오 모뎀으로 연결돼서 지상으로 영상을 송신하게 되고, 그리고 ESA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전자식 폭발 안전장치로 라이다 센서와 연동해서 실제 폭발 타격 임무를 수행할 때 근접 신강을 통해서 최종 기폭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ESC라든지 BLDC 모터를 통해서 구동 장치와 추력 장치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비행체 항전의 이제 비행 제어 법칙 쪽입니다. 저희는 이제 VTOL 기체로 쿼드로터 모드로 수직 이착륙을 수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임무 수행을 할 때는 주익의 양력을 이용한 항공기 모드, 그러니까 고정익 모드로 제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쿼드로터 모드와 항공기 모드 2개의 제어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직 이륙을 해서 고정익 비행으로 전환하게 될 때 그 천이 로직, 그리고 반대로 착륙을 하기 위해서 고정익 모드에서 수직 이착륙 쿼드로터 모드로 천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제어 법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천의할 때 각 항공기 모드와 쿼드로터 모드의 제어 파라메타를 출력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천의, 역천의를 하도록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무 비행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제어 모드 중에서 카메라를, 탐지 장치를 활용해서 비행체를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 모드로 설계를 했습니다. 카메라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에는 탐지 장치를 저희가 운용을 해서 탐지 장치의 펜 각이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서 비행체의 헤딩 방향도 따라서 탐지 장치 헤딩을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모드고,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상 목표물을 두고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관찰해야 될 경우에 목표물을 중심으로 비행체는 선회 비행을 하면서 계속 카메라가 시야각 밖으로 목표물이 벗어나지 않도록 비행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과 저희가 이제 비행 시험을 하기 전에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지상에서 모의 환경을 통해서 비행체의 제어 시스템이나 제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비행체의 폭발 장치 쪽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폭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암1, 암2, 암3 총 3단계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암1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비행체가 오동작해서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GPS 일정 고도 이상의 고도,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의 속도를 인계치 이상을 벗어나야지 비행체의 암1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암2 같은 경우에는 탐지 장치를 이용해서 목표물을 추적을 걸었을 때, 그리고 라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2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상체 운용자가 목표물을 타격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비행체로 송신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이 수신되면 암3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비행체는 자동으로 영상 기반으로 목표물을 따라 다이브를 해서 자폭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열 압력탄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기 때문에 근접 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효 폭파 거리 안에 비행체가 들어오게 되며 목표물 거리, 이격거리 한 3m 정도에서 폭파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 장치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안정성 분석 기준을 통해 안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40분 운용 기준 안전 실패율이 10의 -4성 단위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게 개발되었음을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지상 통제 장치입니다. 지상 통제 장치의 UI는 크게 주 화면과 보조 화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 화면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비행체의 위치 그리고 비행체의 헤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왼쪽 위쪽에는 이제 비행체의 자세라든지 비행체의 고도, 속도, 방위각 같은 정보를 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화면에서는 비행 제어 모드와 그리고 폭발 장치, 폭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팝업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조 화면은 비행 상태, 영상, 임무 설정,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비행 상태에서는 비행체의 항전 센서들의 상태들과 그리고 배터리 정보, 그리고 비행체의 자세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화면에서는 EOIR 카메라를 통해서 수신된 영상을 도시하게 되어 있고, EOIR 카메라의 진발 조작 그리고 목표물 추적을 이제 화면을 터치를 통해서 목표물을 선택해서 추적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무 설정 화면에서는 비행체의 자동 임무 계획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 데이터 링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 데이터 링크의 앞쪽에 네모난 영상 수신 안테나가 지향성 안테나이기 때문에 비행체의 GPS 위치를 수신받아서 자동으로 비행체의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비행체와 마찬가지로 지상체도 운반 가방에 패킹을 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상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분리가 되고 지상 통제 장비와 함께 하나의 가방에 적재되어서 캐리어 형식으로 끌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입니다. 연구개발 결과는 체계 기능, 성능 검증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체계 환경 시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 요구사항 검증 시험의 종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부적으로 17개의 요구사항들을 저희는 제3기관 시험과 그리고 전투실험 그리고 환경시험을 통해서 성적서들을 가지고 요구사항 충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채공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인 40분 이상으로 1시간 넘게 비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장 중요한 목표물 정확도에도 CP 3m 내에 충족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공시간입니다. 고도 150에서 23m/s의 속도로 계속 선회 비행을 하면서 채공시간을 확인을 했는데요. 채공시간 확인 결과 1시간 2분 33초로 요구사항 이상으로 비행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비행 후에 가장 중요한 메인 배터리 잔량은 5%에서 6%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비행 속도입니다. 요구사항인 60km 이상으로 비행 속도를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행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비행 결과 로그 데이터를 봤을 때 35m/s,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31km 정도로 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자폭 공격을 수행할 때 목표물을 통해서 충돌하는 속도는 145km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용 고도입니다. 운용 고도는 요구사항인 AGL 300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 시험이었고요. AGL 기준으로 324m에서 비행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투 실험을 통해서 MSL 기준으로 1km까지 최대 1km까지 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서 우리나라 지형 어느 곳이든 운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모드 지원입니다. 데이터 링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비행체가 안전하게 정해진 착륙 장소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정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찰 임무 도중 데이터 링크가 두절이 되게 되면 먼저 선회를 통해서 고도 상승을 해서 링크 회복 절차를 통해서 이제 링크 회복 노력을 하게 되고, 링크 회복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착륙 지점으로 가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타격 임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상 회수 기능이 있는데, 타격 임무 같은 경우는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즉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물을 탑재한 타격 임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비상회수 안전 지점으로 회귀를 해서 착륙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전 운용 방향입니다. 2차와 3차 전투 실험을 통해서 군 지역에서
이제 8km 운용 시험을 했고요. 8km 지점에서 손해 비행을 2바퀴에서 3바퀴 정도 수행을 했을 때 TCTM 데이터 링크와 영상 데이터 링크가 두절 없이 양호하게 통신이 수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물 정확도입니다. 타격을 위해서 이제 CP 목표물 정확도 3m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요구사항과 그리고 지상 통제 장치에서 이런 기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총 11대의 기체를 타격 임무를 수행을 했었고 먼저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 실험 전에 자체 시험으로 이제 공에서 자체 타격 시험을 수행했었는데 이때는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목표물 정확도가 11m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시험들은 목표물 정확도 개선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목표물 정확도가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돼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고 1호기를 제외한 2호기부터 17호기 그러니까 10대의 비행체를 CP 분석을 했을 때 총 10대 중에 5대가 3m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여서 CP 3m를 만족함을 검증했습니다. 타격 기체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분 전체 10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몇 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2차 전투 실험에서 저희가 해상 타겟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비행체의 선해 비행을 통해서 선해 비행을 하다가 타격 임무가 인가가 되면 이제 목표를 통해서 충돌을 하게 된 영상입니다. 봤을 때 목표물 정확도가 3m와 1.5m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시험입니다. 2차 전투 실험과 3차 전투 실험에서 목표물 위에 발열체를 두고 그 발열체를 가지고 IR 카메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타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목표물을 향해서 자폭 공격을 수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험으로 고흥에서 이제 타격 시험을 수행한 내용인데요. 이 시험은 저희가 폭발물을 실제로 탑재하기 전에 정말 근접해서 근접 신관이 어느 시점에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 시험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3.2m, 3.4m 정도에서 이제 기폭이 수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압력탄의 살상 반경을 고려했을 때 목표물 대비해서 3m 정도 이격된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살상 반경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했던 3m 내외의 거리에서 기폭이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고 실제 전투 실험에서 연막탄을 탑재해서 다음과 같이 타격 시험을 수행했을 때 연막탄이 공중에서 정확히 터짐을 확인했고 그리고 군에서 이제 저희 그 요구사항에는 있지 않았지만 영상 기반으로 목표물을 추적해서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동 표적에 대해서 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 이동 표적에 대해서 자폭 공격을 수행한 내용이 이제 12호기 내용이고요. CP 목표물 정확도도 2m로 정확하게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경시험입니다. 환경시험 먼저 풍속시험은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 비행을 하기 전에 고정익 형태로 호버링 비행을 수행했을 때 앞쪽에 풍속기를 기준으로 7m 풍속 이상의 구간에서 호버링 비행을 1분 이상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수행했고 실제 전투 실험에서 7m 이상의 환경에서도 비행을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에어스피드와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를 확인을 했는데 이 에어스피드와 그라운드 스피드의 차이로 바람의 속도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표를 보시면 윈드 스피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래쪽 표를 보시면 위쪽으로 플러스 피크 쪽이 이제 정풍을 받고 있는 상황의 비행체 자세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피크 쪽은 배풍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피크점들을 쭉 이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실제 바람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7m/s 이상의 풍속 환경에서도 비행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룸체험버에서 비행체와 지상체를 모두 넣고 이제 투입 전 점검, 그리고 40분 동안 구동, 그리고 철수 전 점검을 통해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시험의 마지막인 강우입니다. 비행체를 이제 3mm/h의 환경에서 노출시켜 놓고 계속 구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구동을 함을 확인하였고 운용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부 카트리지와 캐노피들을 확인했을 때 내부에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동일한 시험을 지상 데이터 링크도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고 강호 환경에서 운용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과 및 발전 방향입니다. 성과 및 발전 방향에서는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개선 방향, 기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이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 기술입니다. 저희는 직중도령 소형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격 정찰용 드론의 체계 설계, 비행체 설계, 그리고 비행 제어 시스템, 폭발 장치, 탐지 장치, 지상체의 설계, 검증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토대로 저희는 직중도령 소형 드론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중도령 소형 드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에 쓰고 있는 기술들과 그리고 상용 제품들 상용으로 구할 수 있는 외산이 됐든 국산이 됐든 이런 제품들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시험을 수행을 했던 내용이고 이번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서는 국내 유수 업체들과 국산화한 제품들을 비행체에 탑재를 하고 그리고 특히 군에서 운용 가능하기 위해서 항재민 기능을 탑재한 비행 제어 시스템 FCC를 탑재를 하였고 그리고 데이터 리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재밍 공격이라든지 노이즈에 강인한 구성품을 tab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격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직중도령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370g의 폭약이 들어갔었는데 870g까지 2배 이상 폭약량을 늘려서 탑재를 하고 실제 운용을 하게 될 때 대인뿐만 아니라 차량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탐지 장치도 좀 더 탐지 인지 거리가 좀 더 확보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특히 LRF를 사용해서 목표물의 좌표를 획득할 수 있는 목표물 거리를 측정하고 목표물의 실제 좌표를 획득해서 상위 부대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입니다. 먼저 직중도령 소형 시스템 개발로 확보된 개발 역량과 그리고 소유군과 함께 검증을 했던 시험 역량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항재민 기능, 암호화 기능, 그리고 타격 정확도 같은 개선을 통해서 좀 더 군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무인 정찰 공격 복합형 드론 체계의 전투 체계를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